안녕하십니까. 군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대전 지역, 대전 인근 지역 공부방 스터디 모임 대운 이제 발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인터넷을 보면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이버 지식인도 이제 찾아보면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뭐 검색을 잘 안 해요.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뜨면 보고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고 가볍게 답변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렇게 가볍게 질문하고 어쩔 때는 뭐 진지하게 질문하고 가볍게 답변하고 하는데, 그 질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100판 정도를 공부방과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자, 이제 공부방을 안 다니고 혼자 하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방을 다니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방을 안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 그만두는 학생을 위해서 뭔가 더 서비스할 것이 없을까. 공부방을 안 다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서비스하는 시스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보완적인 시스템을 연구를 해주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질문도 특히 많아요. 이제 동영상이나 아니면 공부를 이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냥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혼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까지 공부방 안 다니는데 연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 혼자 공부하고 따로 떠도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면 그들이 공부하는 것들, 그 습성을 보고 공부방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찾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부방과 학원과 인강의 비용이나 효과, 장단점에 대한 평가 있는가? 똑같습니다. 영어 학습지, 영어 학원, 영어 과외, 영어 공부방, 홈스쿨, 자기도센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있는가? 뭐 이게 돼야 내가 영어 공부방을 하던, 아니면 영어 과외를 하던, 영어 학습지를 하던, 이게 돼야 이 상담을 할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시각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시각이나 소비자로서의 이 선택의 가지로서의 하나로서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공부방과 학원 비용, 인강 비용,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가성비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가성비. 이게 얼마나 이 돈을 투여했을 때 얘한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훌륭하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 가성비를 보았을 때 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맛집도 이 가성비가 확보된 다음에 맛집이지, 너무 비싸버리면 이제 맛집이 안 돼버리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개, 공부방과 학원, 학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걸 상담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지식인의 누군가가 질문하고 불완전한 일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 또 보시면 이제 가구 배치, 풍수지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부방의 벽지 색깔, 식물이나 페인트리나 인테리어 교체 주기나, 아니면 작은 돈으로 그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는 글쎄 한번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따로 이렇게 쌓아놓아야 되지 않을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중간에 교체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예산도 잡고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이제 학원 다닐 때도 많이 그런 생각은 했었지만, 예전에 다녔던 학생들 재관리 대책, 얼마 만에 한 번씩 연락을 할 것인가, 그 학생들이, 그럼 예전에 다녔던 학생들이 그만둔 원인, 이것 때문에도 그렇죠. 재관리가 연관되는 거는
본인의 학생들이 그만둔 원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건 어렵고 나가는 건 순식간인데 학생들이 이 나가는 원인들 중에서 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목해갖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만큼만 도와주고 억지로 시키지 않고 카리스마 있게 막 진도를 쭉쭉 나가지 않고 애가 진도를 스스로 나가면서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그런 행동에서 일정 부분 목표치가 돼 있으면 저는 아이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앞에서 강제로 이렇게 끌어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님을 만나면 일정 부분 기다리다가 애가 발전할 때는 그냥 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가 되면 얘가 숙련되기를 저는 기다리는데 부모님은 또 다른 시스템으로 얘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재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부방의 앞으로의 비전 연구 때문에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고 해나가는데 공부방 시스템이나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공부방을 뭐 자유롭게 학원보다는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지고 비전을 어떻게 잡아가고 캐치할 것인가. 어쨌든 공부방을 창업하고 이후에 창업을 할 때는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보면 틀을 짜주니까 그에 맞춰서 하지만 실제로 사후 운영은 천차만별이고 관리도 그렇죠. 그다음에 잘 됐을 때 재창업 학원이냐 공부방이냐 아니면 공부방 시스템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교습소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만큼 발전하겠다는 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방 비전 연구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부방 안 가는 법. 이게 이제 지식인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나 공부방 매일 가니까 아니면 매일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학생을 정당하게 쉬게 해주는 법. 그러면서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이 어려울 때 쉬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법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공부방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블로그 운영 노하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 소소한 시간과 관리 열정 이런 게 많이 들고 눈덩이처럼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이게 시간 투자를 할 때 소소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다음에 이게 결국 그만둔 애도 아까 했지만 똑같죠. 예전에 다니던 학생도 있지만 현재 학생들이 왜 내 공부방에 다닐까 그런 이유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개별적으로 기록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충족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만족할까라고 내가 정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거를 누적시키고 이걸 어떻게 상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애 전체의 아웃라인 발전의 프로그램 그 인생 삶에 있어서의 학습에 있어서의 전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자, 주입식이 아닌 이제 돌봐주는 공부방처럼 공부방의 이미지도 정체성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긴 하지만 내가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이제 부각을 해줘야 차별화돼서 그 호불호가 갈릴 테지만 이 뚜렷하게 부각된 게 있어야 그거를 믿고 그쪽 공부방으로 보내겠죠. 차별화된 문구. 공부방에 1차에서도 발제해서 말씀드렸지만 내부 공통 규칙은 만들어졌는가 이게 있어야 그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순차적으로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그렇죠. 어떤 그 규칙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겠죠. 교재비, 특할비, 간식비, 교통비, 교육비, 지출대장, 공부방 지출대장도 있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하나로, 두 개로 쓰니까 카드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긴 하지만, 또 필요하긴 하겠죠. 인원이 많아질수록 이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학원으로 옮겼을 때 이게 대중을 할 수가 없죠.
자, 공부방 선생님의 독점. 이것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원해서 공부방을 다니기는 아이들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독단적으로 왜 1인이니까, 독단을 했을 때 대비책, 한번 의의 제기를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마로 좋을 수도 있거든요. 카리스마로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독단이 돼버리면,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정차돼가지고 나중에 사그러들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좋은데 이 독단, 카리스마로 느끼기에 독단이 아니라 대비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소수의 아이들에게 차별을 느끼는 감정, 강상 차별, 소수의 아이들 빼고 느낌이 소수 아이들이 차별을 느낀대요. 인터넷에 많다고요. 이렇게 이거 독단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한 명 한 명 아이들하고 감정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노하우지만 작은 노하우가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팁을 공유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규칙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일정 부분 이렇게 독단이나 감정을 차별한다는 그런 생각, 오해, 아니면 진짜 차별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자, 인터넷 무료 강의 사이트도 이렇게 보는 데만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 무료 강의 사이트나 좋은 자료 보게 하는 거 공유해서 같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고가 문제라고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용할 만한 수준은 많이 올라간 선생님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료로 공개하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그쵸? 필요한 것들을 압축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서로 논의를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EBS나 강남구청이나 아니면 싼 거 무료 강의 사이트나 유튜브나 이런 걸 조합해도 충분히 간단한 유료 사이트 하나만 결합해도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자료들이 세상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학생 전체 과정상 변화, 그죠? 학생 전체, 교육 전체 과정상에 우리 공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 발표나 아니면 학원 학간로 행사나 아니면 교습소 연합회 발표나 이런 발표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들을 만드는 것들,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조금은 수집을 해서, 그래서 나도 이 전체적인 교육,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흐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공부방을 폐업한 건 안 나오는데 시작하는 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언제 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외를 좀 하시다가 과외 인원이 모여지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공부방을 시작하신다고 그냥 차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과외로 일정 인원을 잡아서 CR, 미달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방으로 더 혜택을 주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의 시기, 최적의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 형태로, 독서실 책상에 공부방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독서실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방, 아니면 어차피 이 독서실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들을 합쳐서 이 독서실 값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죠? 플러스 알파, 수업도 듣고 독서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운용하면 이제 저절로 애들이 공부하니까 굉장히 고급진 공부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불법 공부방의 종류와 특성들을 알아야 대비를 하죠, 자기도. 그러니까 교육청 신고번호 문 앞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과외라고 문 앞에다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인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신고번호, 개인과외 표절 붙이는 거, 그다음 금액 붙이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교육청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붙어 있으면 거의 불법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뭘 연구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식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다른 것에 비해서는 객관적 시선으로 공부방에 대해서 바라보고
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들의 질문이 더 많습니다. 지식인에서는. 그래서 되돌아볼 만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발제는 공부방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정리를 할 것인가, 내 공부방 발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